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도 나오셨고요. 마주 앉아 계신 분은 처음 모셔요. 이 코너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없습니까, 정청래 의원? 초등학교 때 별명이 학용품이었대요. 네, 정청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두 분이 이 딱 초반부터 분위기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역시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합이 맞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저분의 밥이면 저분은 저한테 반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좋은 반찬이 되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두 분이 지금 어떤 표정과 얼굴로 방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곧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두 분 모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기승전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돼서 각종 의혹들인데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 정도일 줄 예상하셨어요? 이 청문회가 이렇게까지 열기가 뜨거울 줄.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부도 너무 심하고 또 네. 계속 그 의혹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 참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오늘 방송을 나오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너무 사안들이 어렵고 그래서 참 이번 청문회가 뜨겁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조국 후보자가 합당하냐?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짧게 끊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두 가지 이프리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민정수석할 때 그 소위 그 검증에 대한 실패 네. 그리고 청와대 기강 회의로 인해 가지고서 네. 많은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차례 야당 그리고 국민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버텼는데 그런 사람을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시키는 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어쩌면은 최애 보루인데 네. 그런 분이 산업행 사건으로 해서 실형을 살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과 사과 없이 과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맞냐. 네. 이것은 과거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야당일 때 네. 정말 가열차게 권재진 네네. 법무부 장관 MB 때 어떻게 대통령 참모가 그 자리를 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석에서 그래, 장관을 그런 할 걸 때. 떠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불합격이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나머지는 또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하실 말씀 다음에 풀어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예상 밖으로 전 법무부 장관 그 의혹보다는 좀 질이 가볍다. 이런 재질 생각이 가볍다. 들어요. 네, 그렇습니까? 2013년도 보던데요. 황교안 네. 부인 투기 의혹 아파트 이 경향신문에 나왔고요. 머니투데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특혜 의혹. 노컷뉴스 황교안 17개월 만에 12억 재산 증가 증여세 탈루 의혹도. 네.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피부병 병역 면제. 뭐 이런 의혹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운 게 아닌가 네, 그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총평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가족사를 좀 털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조국 후보자 동생이 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네. 지금 너무 이건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후보자 당사자보다. 오늘 조국 네. 후보자 동생 전처 네네. 그 호소문을 계기로 네. SNS상이나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역풍이 불어가고 있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뭐 아니 잠깐만 짚기 전에요. 네. 정청래 의원님이 옛날 현역일 때는 네. 저러지 않았습니다. 어땠나요? 더 심했죠. 사람이 완전히 지금 변했는데 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오늘 계속 두 가지로. 물론 이제 기호가 2번이니까 두 가지로 하세요. 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네, 한 가지씩 네. 할게요. 문제는 네. 그 정청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과의 관계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국 후보자로부터 발생된 연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일부러 가족사를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알 것이고요. 뭐 일부러 들춰내는 저는 이 거죠, 두 사실. 가지만 가지고서도 네. 조국 후보자는 일말의 양심이라고도 있다면은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입만열무는 조국 후보자가 그렇게 서민을 위하고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데 1997년도 IMF가 터지고 정말 가정이 어렵고 생계가 어려워서 네.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 거를 1998년도에 경매를 통해서 바로 35% 싸게 구입을 했다가 5년 후에 네. 되팔게 됩니다. 네. 저는 이것은 평소 조국 후보자에게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위선의 네. 얼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네. 또 하나 오늘 뭐 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소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네, 네. 장학금 받은 거요. 자녀. 그게 이제 보통은 가정이 어렵거나 또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주는 건데 네. 그 조국 수석의 따님께서는 2번 유급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줬대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고 200만 원씩 6번 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150만 원, 200만 원 한 번만 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최순실 사태 때 정유라가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른 게 뭐냐면요. 네.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네, 네. 그렇죠. 돈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었죠. 저는 그것과 조국 수석의 따님이 받은 장학금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의아한 것은 그때 그 지도 교수가 네. 이번에 그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으로부터 네. 임명을 받아가지고 네. 부산 의료원장에 네, 네. 취임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것은 정말 석연치 않고 이 두 가지는 정말 어떠한 핑계를 대도 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정청래 의원님이라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 네. 좋은데 말은 좀 빨리 해주세요. 지금 말을 너무 느리게 제가 해요. 지금. 빨리 했더니 네. 또 안성우리 시민들께서 네.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것이 무게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청문 유권자의 후보자 같은 지금 태도입니다. 말을 느리게 해서 시간 벌기를 하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뭐 그 김학규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동생 얘기 해보죠. 짧게 한 말씀씩 네. 제가 드릴게요. 네네. 기억하니까요. 산업행 관련한 것은 이미 이슈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뭐냐면 산업행의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 로스쿨대 네. 백태웅 씨가 곧바로 뭐 출감 후에 네. 노선이 잘못됐다, 폐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 국가전복 세력이에요. 네, 네.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를 다 해서 저 같은 경우도 국가보안법인데 판결문 보면 다 똑같아요. 국가 전복 세력이에요. 그래서 저도 네. 나도 한때 국가 전복 세력이었다. 그렇다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다 국가 전복 세력이었는데 그건 이슈가 될 것 같지 않고 네. 오히려 그것은 황교안 공안검사의 전력만 부각시킬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그 동생 전처 호소문을 제가 다 읽어보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이거는 위장 이혼이 아니라 위장 부부 행세를 한 거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지금 사춘기인데요. 아직 부모님이 이혼한지를 모른답니다. 아직이요. 예, 아직 모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또 이혼녀라고 그러면 또 시선이 또 오해도 하고 뭐 곱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도 알리지 않았대요. 근데 아이는 아빠를 찾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인 것처럼 가서 뭐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네. 한 거를 주민들이 보고 저건 이혼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아이를 네. 위해서. 네. 그래서 호소문은 아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신상을 털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호소문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근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너무 이제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땐 돈 문제로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건데 네. 양육비도 그리고 위자료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살 수가 없어서 김해 친정집에 가서 이제 더부살이를 한 거죠. 네. 그런데도 친정도 어려워져서 못 살게 되니까 집 조절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시어머니죠. 손주 친어머니 조국 내정자의 어머니가 빌라에서 이건 네 명의로 하고 대신 나 죽을 때까지만 나 살고 그다음에 네가 가져라.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미담이지 뭐 그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요. 사실은 이혼했지만 그냥 집에서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더러 그런 분들 왜냐하면 있죠. 집을 구할 데도 없고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아픈 가족사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아무리 정치적인 공세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는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인권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김학영 의원님께 신사적으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정 의원님 말씀 저도 사실이 그렇다면 당연히 수긍을 해야죠. 그러나 저도 오늘 그 전문을 봤습니다만 네. 동생 이혼한 전처죠. 네네네. 그분 쭉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팩트라고 생각이 네네. 됩니다. 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친문제도 조금 이따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거 외에 네. 첫 번째는 2009년에 이혼을 하고서요.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이제 새로 만든 회사 대표에서 이혼한 아내를 네. 대신 대표로 세웠거든요. 네네. 그리고 2016년 3월 달에 그 동생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던 전 부인의 네. 법률 대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혼한 부부로서는 사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오늘 몇 시간 전에 네네. 기사가 떴습니다마는 이혼 4년 뒤에도 함께 제빵 사업을 해가지고 6억 원을 전처 부인이 다 투자를 하고 네. 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남편 동생이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 맞다나 이혼할 때 위자료도 못 받고 어려워서 정말 자기 어디 양산인가요? 김해 아까 김해, 김해라 김해. 말씀하셨어요. 김해 가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6억 원은 도대체 사업 자금이 어디서 난 건지 오늘 호소문이 네. 호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호소문이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설득을 하려면은 그동안에 자금 출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해운대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이제까지 모른 척 했었는데 오늘 결국 드러나는 것이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네네네. 와서 이제 정청래 의원님 말씀 맞다나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저는 증여세 이제 포탈이 되는 거죠. 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전세 자금을 2억 7천만 원은 당일날 받아가지고 당일날 네. 이제 그것을 김학영 계약을 의원님 했기 때문에 네. 10초 남았어요. 제가 또 이제 얘기할 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저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오히려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네. 의혹을 더 부풀리는. 증폭시키고 있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양파 같은 의혹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정채 의원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겠지만 제 잠시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식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이 가구 어디서 샀어?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에서 샀지. 아,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도 참여한다며? 그래, 나 완전 팬이잖아. 올해도 많은 국내 가구와 독특한 해외 가구가 참여하겠군. 그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로 오세요. 경품은 덤.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SNS라는 방송국. 그래서 조영찬 씨는 톡을 할 때,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김미영 씨는 뉴스를 퍼나를 때,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이성수 씨는 영상을 올릴 때, 전해받은 영상이라도 조심하죠. 내 책임이니까.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김학용 의원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과 정치 토크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환영 문자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상원님, 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말 빨리 하면 싸움 훌륭하신 납니다. 정정숙님, 와우, 저 안성 사는데, 오, 유권자인가 봐요. 김 의원님 나오셨네요. 김 의원님 화이팅이요. 3840번님, 두 분 나오시니 청룡 토론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코너 새로운 짝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환영의 문자들 많이 주고 계시고요. 네, 꾹 참고 계셨던 정청래 의원님 말씀 주시죠. 중간결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단맞은 병역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특혜 의혹, 로펌에서 돈 많이 받았던 것보다는 가벼운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해명할 건 다 해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아파트 두 채 다주택 이걸 이제 공무원들이니까 정리해야 된다. 네네. 근데 지금 그 사춘기에 있는 그 동생의 아들 조카죠. 네네. 조카가 그 할머니하고 그 아파트에 살았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한지 모르고 할머니랑 살았던 거예요. 김해에서 이제 못 살고 그러니까 네. 애들 데려다 키웠다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그러다가 이제 그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게 정리해야 하는데 전세값과 매매가가 네. 4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대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냥 돈을 보태서 그거는 그 집에서 아이가 원래 살았으니까 네. 그 집에서 사는 게 좋겠다. 이사 또 안 하고 가고. 이제 살았던 거고 어머니는 그 우성빌라인가요? 거기서 이제 살았던 거고 명의는 며느리한테 준 거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각박한 청문회가 아니면 아니 그 이혼하고 이제 며느리도 아닌데 며느리 살궁리를 해준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든지 이것은 미담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사모펀드 얘기는 네.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모펀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석현 의원이 네. 해명을 했더라고요. 74억 이것은 손실을 같이 책임진다 이런 뜻이지 74억을 투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투자를 안 해도 되는 돈이래요. 네네네. 그래서 10억 5천인가 그 투자한 것은 네. 투자한 건데 그 74억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분이 있으면 같은 비율로 책임진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범위를 정해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뭐 조국 후보자가 다 이제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네. 뭐 조국 수석이 뭐 해명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조국 수석한테 이제 자진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조국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것 같지도 않고 네. 자진 사퇴 안 하고 그러면 원래 자유한국당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그 아니지만. 원칙이고 그 안 해주면 또 네. 임명하면 네. 자진 사퇴 안 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의원직 자진 사퇴 투쟁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좀 걱정됩니다. 정청래 님이 본인이 바라는 바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번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의원직 제 사퇴 안 합니까? 느낌은. 만약에 그 임명하면 의원직 사퇴 또 걸고 투쟁하겠지. 미리 한번 훅 지나가는 거예요. 네, 총선 얼마 안 그런 남았어요. 거는 네.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네. 그 셋째 다 조국 후보자 네네. 집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 의원님과 의견은 틀립니다만 네. 또 청문위원들이 잘 밝혀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정 의원님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만은 13억 중에서 한 80%를 10억 5천만 원을 지금 조국 후보자 네. 가족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네. 사모펀드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현 정부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 참모 그리고 장차관급해서 198명 중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네. 후보자가 유일합니다. 아, 유일합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다.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마약 장사 같은 겁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많이 남는 네.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신이 없으면은 투자하기가 어렵다. 오늘 알고 봤더니 오촌 동생이 지금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지금 의혹이 나왔지 제기됐죠. 않습니까? 의혹인데 또 아니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아니 사진까지 직접 찍은 걸로 봐서는 분명히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6천억 중국으로부터 그 펀드 받을 때 네. 사진을 찍었다는 게 오늘 얘기 아닙니까? 물론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을 해야 될 정도로 처신을 반듯하게 해야 되는 분인데 네.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사모펀드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네. 저는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네. 무슨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마약 장사니 뭐 가족 소송 사기단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원내대표 그랬죠. 그 이제 네. 그 위자료를 줄 수가 없으니까 받을 공사대금 10억을 네. 당신을 주겠다 하고 위자료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구두로 하면 이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소송을 통해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용 소송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줘야 될 거를 하니까 뭐 변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소송해서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제가 김학용 의원이 저한테 10억을 빌려줬는데 왜 안 갚냐 해서 소송하면 뭐 변호사 살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갚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저는 미리 갚지 그렇게 달랠 때까지 안 기다립니다. 예를 그럼 잘못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뭐 말씀하신 거예요? 요지가 뭐예요? 10억. 네? 10억. 그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소송전 2번 간 거 말씀하신 거죠. 결국은 이제 네. 두 번째는 모두 전체에게 다 줘가지고 50몇 억인가를 해가지고 네. 현재 지금 채권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늘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문을 발표할 때는 네. 알고 봤더니 받지도 못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거기 지금 그 학원 재산이 128억 정도 되는데 네. 1억 정도 빚이 있고 127억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학교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100억을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네. 그 소위 그 한정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모로부터 빚은 지금 하나도 안 받고 네. 고스란히 채권은 챙기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다만 네. 본인이 받는 게 안 되니까 우회해서 부인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위장이혼 확률이 높다고 주장을 그렇게 하는 보시는 거죠. 하나 제가 김학용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마침 김태현 님도 문자 주셨어요. 사돈의 8촌까지 지금 다 나오는 것 같다. 야당은 조국 후보가 무서운가 봐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전혀 지금은 무섭지 않고요. 주제가 동생이 사돈의 돼버렸어요. 8촌까지는 네. 지금 없고요. 네. 직계 가족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조국보다는 조국 동생이 된 것 같다는. 아니 그런- 근데 네. 그게 네.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모르지 조국- 않았다. 그렇죠. 조국 부인과 조국 또 동생 네. 이게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법인의 이사로다가 조국 후보자가 10년 있었고 그랬었죠. 지금은 어머니랑 부인이 지금 이사로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네. 정청래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네. 통상적인 경우는 당연히 변호사를 사서 방어를 하는데 네. 두 번 다 변론을 안 해가지고서 네. 어떻게 보면 자연 승소가 되게끔 해준 거거든요. 근데 소송 저는 의혹이 문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조국 합니다. 후보자하고 관계가 없는 게 소송이 4, 5개월 먼저 시작됐고요. 그 후에 조국 그 교수가 이사로 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소송하고 조국하고도 직접 관계가 없어요. 물론 동생이니까 관계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자유한국당의 권한원이 네. 조국 수석이 무슨 로펌에서 뭐 1년에 10억씩 받았다든가 네. 병역 뭐 비리가 있다든가 네. 이런 걸 좀 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여당 돼서 네. 큰 자리 하나 할 때 네. 청문위원으로 제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저렇게 후하시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많겠지만 약간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713번님 후보자 검증하는데 이미 성인으로 한 가정까지 꾸려서 발생한 것까지 다 해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 반면에 이 다수님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학교 장학금 문제는 국민 공분을 살 만한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한 학기 대학 등록금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장학금 혜택은 학생들이 공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자유한국당 또 장애투쟁을 하나 봅니다. 네, 왜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네. 전문가니까 말씀하세요. 장애투쟁 전문가거든요. 장애투쟁 전문가. 네, 죄송합니다.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국내 사정이 복잡하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황교안 대표는 첫 번째 정기국회가 돌아오면은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마이크를 다 뺏기게 된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슬슬 김학영 의원님 같은 비주류 의원들은 황교안 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을까? 네. 이런 고개를 깨우깨우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밖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지금 나가가지고 싸우면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돼요. 또 내부적으로 결집시키고. 그렇죠. 내부를 결속시키고. 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아야 돼 본인이. 나경원한테 마이크를 다 뺏길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정기국회 되면 본인의 소일거리도 없어요. 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일거리도 찾을 겸.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장외투쟁을 한다. 이것은 장외투쟁이 아니고 장외투정이죠. 투정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고 김학영 의원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저렇게 제 마음을 네. 하나도 못 읽었어요. 잘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런 거죠. 장애투쟁이 옳으냐. 저는 장애투쟁만 한다고 하면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장애투쟁을 한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지금 불통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네. 거의 왕따 수준이 돼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을 들인 김정은 지도자가 네. 우리 대통령을 사악살이 껍데기 취급하고 지금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껍데기라고 그리고 했어요? 네. 정말 그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쏟은 정성에 비하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의 아시는 막말. 것처럼 지금 이제는 한미 동맹도 흔들리고 있고 일본과도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네. 한번 우리 야당으로서 네네. 장애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지금 언론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제대로 보도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쟁 방식을 한번 통한 건데 저는 이것이 뭐 한두 번 이렇게 스페셜하게 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뭐 장애투쟁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투쟁 자체는. 결국은 네. 원내에서 국민들에게 그 제가 그저께 새벽 시장에 갔더니 네네. 시민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민주당이 너무 잘못하고 자기는 뭐 이쪽 저쪽도 아닌데 네네.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몇 사람만 쓰기 때문에 불만인데 네. 자유한국당의 불만이 뭐냐면은 매일 반대만 하지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좀 안 내놓는다. 네. 김 의원이 좀 정책 대안을 내놓는 걸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런 측면은 저희가 참고를 해야 참고하고 되리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 네. 얘기에 많은 부분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학영 의원조차도 장외투쟁을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그 자체는. 의원님들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해투쟁이다. 장해. 지금 한일도 경제 전쟁 중에 그리고 이것은 네. 자유한국당에도 이롭지 못한 자해투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황교안 대표께 묻고 싶어요. 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무능한 정부라면서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무능한 정부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가고 폭망하고 자유한국당이 한 50% 가야 돼요. 근데 30%도 안 나와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무능한 정당 대표라는 것을 자임하는 거예요. 무능한 정부다, 부패한 정부다 그러면 그 반사이익을 자유한국당이 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져가는 그렇게 네. 무능한 정부인데도 그걸 못 가져가는 자유한국당이 더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네. 얘기 그리고 명분도 없는 이런 장외투쟁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걸 계속해도 민주당한테 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관계없으나 국민들이 피곤하고 그리고 일본과 이 민감한 경제전쟁 중에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지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투쟁은 안 맞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전쟁 중이에요. 네. 그러면 아베를 욕하고 아베를 공격해야지 자유한국당은 왜 아베 공격은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이 맞나? 이런 생각이 국민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친일 프레임에 올가매져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과 손잡고 연합군을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일본이 지금 경제 전쟁을 밀려오면 여야가 어디 있어요? 한 국민으로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죠. 근데 왜 자꾸 아베 편만 들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 아베 편을 들지 않는 걸 저렇게 또 든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호도하지 말라. 대한민국에 네. 아베 편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한 현실 인식 아래 나라가 좀 잘 갔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일부는 맞고 네. 대부분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틀리다. 왜냐하면은 물론 장애투쟁 자체가 옳으냐? 저는 그건 뭐 정청래님 말씀만처럼 장애투쟁에 우리 야당이 의존하는 건 과거 민주당을 답습하는 거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러나 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중파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장애투쟁 한 번 정도는 네. 저는 할 수 있다. 네, 할수 있다고 제1야당으로서. 24일 딱 네. 한 번만 하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하더라도 김학영 의원님은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 막 이런 걸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남으셔서. 하여튼 과거에 정청래 의원님이 장애투쟁했던 거에 네. 10분의 1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회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초선 때. 그렇습니까? 네. 김학영 의원님 아까 정청래 의원님이 하셨는데 당 지지율은 왜 좀 떨어진 추세인가요?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핑계 같습니다만은 솔직히 지금 뭐 방송이 됐건 언론이 됐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언론의 있고요. 영향. 네, 언론의 네. 영향도 있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세 번째 우리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안성의 시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야당이 그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취약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백화점식으로다가 너무 민주당에서 잘못하는 거 많으니까 네. 이날 이 얘기하고 저날 저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국민들한테 제대로다가 네. 꽂히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유를 제가 덧붙여 드릴게요. 예. 네. 김학영 원내대표가 됐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면서 네. 이상하게 우리 일본은 이렇게 막 말실수도 하고 네. 말실수. 네. 8.15 경축사 거기 다 가는데 혼자 안 가고 무슨 중국 가가지고 썼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쓴 게 맞냐 대일민국이라고 쓴 게 맞냐 하고 그 자를 그대로 붙여서 지금 인터넷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네. 누가 봐도 이게 대한민국으로 쓴 게 맞아? 이런 의심이 돼요. 본인이 또 자위대 무슨 창립식에 갔다가 뭐 돌아왔다며 이러면서 초선 때죠. 뭐. 그런 네. 이미지가 있는데 네. 지금 가뜩이나 이 한일 경제 전쟁 중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우리로서는 고마운 거 이런 이기적인 걸 떠나서 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이미지가 지금 솔직히 있어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겠지만 좀 노선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남기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님이 지금 저를 도와주는 건지 아주 죽이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리고 있는데 네, 저도 헷갈려요. 네.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우리 자유한국당이 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역시 시대적 화두는요. 보수 대통합입니다. 네네. 보수 대통합을 어떻게 내년도 선거 전까지 완결을 시킬 거냐. 네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쩌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친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박근혜 망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만 네.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지 네. 박근혜 그리고 친박 프레임에 갇혀서는 저는 네.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 친박 비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네. 살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양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